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귀한 수업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 6번째 과목인 집단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과목을 강의했던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소개를 따라 해드릴까요? 제 소개를 하면 시간 아깝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조만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집단 상담론을 공부하게 돼서 아주 기쁘고요. 아주 재미있고 시험 준비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 6번째 과목인 선택 과목이죠. 집단 상담론. 아마 이 과목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은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서 필수 과목인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과목에서 우리가 배웠던 여러 일반 상담 이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상담 이론부터 시작해서 윌리엄 그래서의 현실요법, 그리고 또 해결 중심 상담 이론 또는 이야기 치료 상담 이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 집단 상담론에서 또다시 논의되고 또 시험에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과목은 6과목이지만 집단 상담론을 선택 과목으로 택했다면 여러분들은 한 0.5과목 정도는 이익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집단 상담론은 크게 보면 굉장히 큰 내용이긴 하고 볼륨 있는 그런 과목이긴 합니다만은 일반 상담 이론을 만약에 좀 빼고 보면 좀 볼륨을 좀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집단 상담론 6과목,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은 총 16차시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할 것이며, 사실은 우리가 시험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을 하고 현장에 나오게 되면 특히 청소년 상담은 집단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부터 보통 의뢰자가 학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학교는 개인 상담보다는 집단 상담을 선호합니다. 또 학생들도 그렇고요. 학생들도 개별 상담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뭔가 좀 심각한 개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사실 집단 상담이 훨씬 더 여러분의 상담 장면에서 많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집단 상담론 6번째 과목에 대한 개요를 한번 쭉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본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이론 부분에서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하나 더 붙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집단 상담론, 그죠? 집단 상담론 이렇게 얘기하면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구분 없이 집단으로 진행되는 상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 체계를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 여기에 청소년이라고 하는 내담자 중심의 단어가 하나 더 붙음으로 해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가 하는 개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내담자가 청소년이라고 해서 집단 상담의 기본적인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갈 것이고, 또 집단 상담의 기본적인 목표나 목적도 그대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집단 상담에서 우리가 노리는, 또 우리가 노린다, 활용하려고 하는 치료적인 요인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반부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단 상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단계적인 구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집단은 초기는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작업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 중기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내재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팔로업을 해야 되는 종결 단계에서는 어떠한 주요 활동들이 탑재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많은 내용으로 포진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강좌 전체의 1과목인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서 배웠던 일반 상담 이론과 그 일반 상담 이론의 내용과 기법들이 그 각각의 이론들이 어프로치, 집단 상담에 어떻게 어프로치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사이코 드라마와 같은 이러한 심리극이나 미술 치료 같은 예술극을 활용한 집단 상담의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일반 상담 이론의 내용과 좀 결부하면서 필요하다면 그 교재를 옆에 놓고 학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집단 상담은 개별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을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상담자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과업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상담이나 개별 상담이나 상담자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과업이죠. 어떤 상담의 목적 내지는 상담의 과제, 호소 문제를 풀어내는 과업의 기능은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이나 똑같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집단 상담에는 이거 외에도 유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지 기능. 이거는 뭐냐? 집단이라고 하는 내용이 유지가 계속 돼야 돼요. 그러한 기능을 누가 한다고요? 집단 상담자가 한다는 얘기죠. 역할입니다. 집단 상담자의 역할, 기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지 기능은 집단 상담에서만 또 논의가 되는 특이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집단 상담의 실제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필요하다면 몇몇에 대한 기법이나 활용 사례를 좀 더 깊게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거, 기획하는 거, 또 진행상의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집단 상담자도 상담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책임의 문제, 그리고 집단 상담자의 자질의 문제, 전문성의 문제, 또 이 집단 상담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2명 이상의 집단 상담자가 진행한다면은 무슨 협동 상담자 또는 공동 상담자에 대한 공동 상담자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째 과목 집단 상담론에서 총 16회에 걸쳐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쭉 서머리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의 이론, 이런 개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2인 이상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명이면 이미 집단이 되겠죠. 상담자가 1명 있으니까 3명이 넘고 상담자가 2명이라면 4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2인 이상의 상호 독립적인 개인들의 집합체로 우리는 일단 집합을 얘기할 수 있고 집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 간의 상담적 어떤 구조화된 또는 비구조화된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상담을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는 그러한 집단 상담의 내용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조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심리적 유의성입니다. 그래서 집단은 개인들 간에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변 잡기 얘기하려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유의성을 상호간 가지고 있어야 집단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집단원 간에 말 그대로 집단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요. 특히 4번에 말하는 역동적, 우리가 집단 상담하면 항상 나오는 게 역동적이죠. 역동적 또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내용, 또는 뭐죠? 집단 풍토,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집단 풍토. 즉 좋은 말은 아닌데 느낌이,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풍토니까 어떤 분위기 자체가 집단 응집력을 오롯이 담고 있는 긍정적 의미의 역동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생산적 상호 의존이 돼야 되겠죠. 집단 상담을 하는데 이것이 개인 상담에 비해서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효과적이지도 못하다면 어느 개인도 집단으로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만 다루는 개별 상담을 원할지도 몰라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러한 집단 상담의 정의를 이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의 상담자가, 꼭 이거 뭐 한 사람이 아닌 상관없습니다. 한두 사람의 상담자 이렇게 해도 되게 상관없네요. 여러 명, 이건 여러 명이 돼야 돼요. 여러 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그 참여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참여자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장, 발달을 촉진시켜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양가로 1, 2, 3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 좀 참고로 봐주시고요. 심화학습에 보면 집단 상담의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단 상담의 본질 해가지고 내담자 문제 해결에 대한 집단적 접근이다. 이 말 참 중요해요. 집단적 접근. 이게 집단 상담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개개인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 구성원들은 따지고 다 개개인의 문제예요. 개개인의 문제. 근데 이 개개인의 문제를 집단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단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집단 상담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두 번째가 집단 상호작용에 있어서 이러한 역동적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상담의 효과성은 이미 많이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특히 청소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유는 그 효과성이 인정이 되었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집단 상담의 목표입니다. 꼭 이것은 청소년 상담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끌어내고 그냥 집단 상담의 목표 또는 목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기 이해나 자기 수용, 자기 관리 능력, 집단 생활 능력이나 특히 집단이니까 대인관계 기술을 정진시키는 대인관계 효능감을 정진시키는 이러한 내용을 상담의 목표로 잡습니다. 자기 이해. 자, 집단 상담에서 자기 이해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집단 속에 내보임으로 해서 자기의 문제를 뭐죠? 객관화시키면서 자기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고 자기에 대한 이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로 촉진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능력이 만들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데도 그 역량이 키워질 것이다. 이게 집단의 어떤 목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또 건전한 자아 개발의 발달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감이나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집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수용이나 자기 개방 이런 것들이죠. 타인에 의해서 자기가 관찰되거나 보여지는 것을 프로그램 단계마다 확인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수용하는 것과 또 자기 개방할 수도 있고 자기 수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수용. 이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이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무기력, 또 자신의 어떤 자신감 부족, 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만의 문제인 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모습이 영 못마땅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아이가 집단에 와봤더니 이런 집단적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아, 이런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느끼는 순간 자기 수용을 거부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자기를 인정하고 아,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구나. 왜 그동안 나는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왜 나만 나를 학대했지? 하는 생각들, 아주 건전한 사고의 전환이죠. 이런 것들이 집단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인관계의 발달을 촉진하고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인관계 발달과 관련해서 기출 문제에는 이런 내용들도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를 한번 볼게요. 집단원 간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집단 상담에서 집단원들이 얻게 되는 통찰이 있습니다. 아주 뜨겁고도 긍정적인 경험이겠죠. 첫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얻게 된다. 외제화. 자신의 문제를 외제화시켜서 객관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는 자기가 아니라 타인이 보는 자기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자신의 대인관계 패턴을 이해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우 관계나 학교 친구 관계나 학교라고 하는 거, 학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니까 그 사회 속에서 자기의 대인관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트레이닝 그룹, 그러니까 T그룹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로 성장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집단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집단 상담은 어떠한 목적을 또 가지고 있느냐? 자기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과감하게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조금은 소극적이거나 자기 표현이 떨어진 친구들에게 자신감도 회복시켜주고 대중 앞에서 집단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만 갖고 연습도 하게 되면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자기 주장이든 아니면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서 말하는 폭발증의 단계에 이르러서 자기의 욕구나 자기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한다라고 봤을 때 바로 자기 주장과 같은 이러한 잠재력, 역량이 키워지는 것이 바로 이 집단 상담의 목적이다. 목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좀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여러분하고 하려고 합니다. 바로 조하리의 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조하리라 저는 처음에 이분 봤을 때 저희 집안 사람인 줄 알았어요. 조하리. 국내에서도 이런 분 계세요. 성은 조씨고 이름은 하리라고 계신데 조하리라는 분이 계세요. 영어로는 거의 조하리가 있는데 조하리, 조하다 이름 조하다도 있어. 조하다, 요하다, 조하다. 그러니까 이 J를 조로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요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요. 그래서 요하리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조하리라고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할이라고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명이니까 요할이로 읽으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조할인데 이건 요할이니까 그 내용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항상 뭐 한다? 병기, 나란히 이름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조할이의 창입니다. 창. 윈도우죠, 윈도우. 우리가 컴퓨터 일반적으로 그 운영체계, 도스 운영체계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윈도우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크롬인가요? 뭐 크롬도 있고 있는데 익스플로러 같은 거잖아요. 그 윈도우 창인데 창이라는 건 어쨌든 뭐 들여다보는 그런 거죠. 윈도우인데 조할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 상담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은 타인에게 노출된 영역, 타인에게 잘 보여지는 영역이고요. 이거는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요? 자신이 잘 아는 영역이죠. 이거는 뭐요? 자신도 잘 모르는 영역.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죠. 네 가지 영역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도 잘 알고 다른 사람도 잘 알고 있는 개방된 영역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 인식되고 자각되는 그러한 영역이겠죠. 그런데 집단 상담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자신은 잘 모르지만 타인은 자기의 집단 속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 보면 알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스스로는 자각되지 못한, 자기에게는 자각되지 못한 영역입니다. 이건 집단 상담에서 다룰만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노출 안 돼 있고 타인에게도 노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뭐 무지의 세계입니다. 무지의 세계.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치료적인 상담을 해야 될 때 이런 거 많이 생기겠죠. 뭐 자기도 모르게 자아방어 기제를 쓴다든가 신경적 불안과 무의식의 세계만이 존재하는 이러한 능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타인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은폐되어 있다. 자기만의 영역이죠.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뭐 개인 상담에서 풀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조할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알려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이 개방된 영역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대인관계의 효율성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남이 모르는 나를 탐색하는 영역입니다. 그 결국에는 뭐예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알아가는 거고, 당연히 이 부분도 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단 상담의 강렬한 장점으로 얘기할 때는 바로 이렇게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 이러한 능력까지 남이 모르는 나를 탐색하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개별 상담일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여러 집단원과 뭐 팀 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순차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 노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새로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을 조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사분면 모양을 내어서 설명한 내용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단상담론 6번째 과목의 내용 1강을 다 끝냈습니다. 집단상담론 1강을 정리하면 일단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집단상담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을 좀 알아봤고요. 특히나 이러한 집단상담이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 또 집단 상담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 유의성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된다.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고, 유의한 상호
작용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역동성이 살아있는 그러한 관계가 돼야 되며 상호 역할적 상황을 통해서 조아리가 말하는 뭐라고요? 타인이 모르는 자기의 세계를 탐색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바로 거기서 집단 상담의 본질이 있다. 첫째 뭐예요? 내담자의 문제를 개개인의 문제를 집단적으로 풀어나가는 집단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쓰임새가 아주 많은 것이 집단 상담이고 그렇게 해서 청소년 상담에서도 많이 활용된다 라는 데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 두 번째 집단 상담론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